자, 지금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질환 파트로 들어갈 겁니다. 처음 나오는 파트는 불안장애예요. 불안장애 무조건 A급이에요. 확실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파트. 자, 불안장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불안이 뭔데? 라고 시작을 해야겠어요? 근데 이 불안도 있죠. 단계가 있습니다. 불안의 단계를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사례가 나왔을 때 이 사례 속의 대상자가 불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수준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어떠한 간호중재를 할 수 있는지 역시 여러분들 연결시켜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안장애들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강박 및 관련 장애에 대해서 볼 텐데 각각의 특징들을 꼭 잡으셔야겠고요. 그리고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한 진단 기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단 기준을 통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불안. 누구나 살아가면서 흔히 경험하는 불유쾌한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정서 반응. 불안하다. 한 번도 느끼지 않은 사람 없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공포와는 달라요. 공포는 뚜렷한 대상이 있고 위협적인 자극에 대해서 지적으로 평가하는 것. 불안은 그 평가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 정서를 나타내는 것이 불안이다. 불안의 핵심은 자기 보존으로 자존감이나 정체감이 위협받을 때 생겨요. 불안은 자기 보존을 못하는 상황,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정체감이 위협될 때 불안이 발생해. 불안의 수준 A급이에요. 자, 첫 번째 불안은 경증 불안. 가장 가벼운 불안. 매일매일 생활의 긴장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신체적인 징후가 없어요. 포인트 잡아요. 그러나 감각은 예민해질 수 있어요. 지각 영역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더 잘 보고 더 잘 들어요. 학습을 동기화시키고 성장과 창조성을 가지고 오고 교육은 대상자가 경증 불안 수준일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약간의 긴장감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생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긴장감 정도 경증 불안입니다. 그 약간의 텐션이 나에게 신체적인 증상을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나의 활동을 더욱더 증진시켜 줄 거예요. 중등도 불안이에요. 불안을 일으키는 대상에 즉각적인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지각 영역이 좁아져 선택적 부주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이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선택적 영역에만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잘 지도해지면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약간의 바란이 있고 근육이 긴장하고 불평, 논쟁, 지분거리는 행동, 약간의 바란, 근육의 긴장, 신체적인 증상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다음 시간에 당장 1시간 후에 당장 시험 볼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이 올라갑니다. 주위에서 떠들건 말건 잘 안 들려요. 나는 다음 시간에 시험 칠 이 과목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돼요. 선택적 부주의. 내가 선택한 것에만 집중을 하고 그 나머지 것에서는 부주의가 발생합니다. 이런 중등도 불안일 때 할 수 있는 간호중재. 환자의 집중력은 약해지고 오랜 시간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므로 대화는 짧고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규명하도록 환자를 돕고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을 예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나 너에게 지금 관심이 있어. 널 도와줄 수 있어. 표현해봐. 얘기해봐. 표현과 이야기를 통해서 불안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자, 환자의 걱정 또는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격려하고요. 환자와의 대화의 통로를 차단하지 말고 환자의 걱정 초점을 두고 명료화하도록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명료하는 생각과 감정을 확인하는 환자를 돕도록 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명료화시켜서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 불안 발생 직전의 생각이나 감정을 확인하도록 환자를 돕도록 하고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자, 역할극 또는 행동 모방을 통해서 문제의 다른 해결책을 개발하도록 돕고 과거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시도했던 행동들을 탐색하면서 과도한 에너지를 풀기 위해서 발산 수단을 제공하는 이런 간호중재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 중증 불안입니다. 이번에는 지각 영역이 더욱더 축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무관한 사소한 것에서만 주의를 기울이고 이제는 옆에서 뭐라고 조금만 해도 신경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맥박, 혈압, 호흡이 증가하고 에피네프린 분비와 혈관 수축이 증가하면서 체온까지 상승하는 등의 생리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확연한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포인트를 맞춰주셔야 돼요. 심리적으로도 매우 괴롭고 문제를 부정확하고 불충분하게 지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왜곡하는 현상까지 나타나요.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어 기전을 이용하게 될 거고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될 거고 초조함, 긴장 나타나게 될 겁니다. 손은 떨리고 동작은 급작스럽고 집중 못하고 긴장감이 느껴지게 되죠. 이 불안에서 더 넘어가면 마지막 단계인 공황 단계로 갈 겁니다. 불안의 극심한 단계, 극심한 불안 상태. 공포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오랫동안 긴장을 바탕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절정에 이르러 성격이 분열돼요. 분열이라고 한 표현을 썼어요. 지시가 있어도 못하고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무력감 느끼고 정신증적 상태가 됩니다. 분열, 정신증적 상태가 된다. 그러면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행동은 이상하고 기괴하고 난폭하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해를 입힐 수 있고 즉각적 중재가 필요해요. 사망까지 갈 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안전을 챙기는 거. 그럼 이런 중증 공황 수준의 간호에는 뭐가 있을까? 간호중재는 뭐가 있을까?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내가 불안하면 상대에게도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전달되기 때문에 간호사가 불안해. 대상자가 불안한 상태에 있어. 그럼 이 불안을 더욱더 가중시킨다는 얘기죠. 환자 곁에 있어줍니다. 환경적 자극은 무조건 최소화, 명료, 간단한 문장 사용하고 반복해주고 인지가 쉽지가 않아요.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고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과호흡이 나타난다면 제호흡백 적용하고 왜곡된 것에는 현실적인 강화해주고 대화 주제에 경청하고 신체적 요구, 안전의 요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안전이 최우선적인 목표. 신체적 제한을 설정하고 단호하고 권위 있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걷는 환자에게 고칼로리 음료 제공하기. 필요시 처방된 약물 투여하기. 불안 고조의 증상, 징후, 그리고 불안의 진행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할 겁니다. 자, 불안의 수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경증, 중등도, 중증, 공황. 이렇게 갈수록 불안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사망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지각 영역이 증가되고 좁아지고 상당히 감소되면서 왜곡되고 더 이상 대처할 수가 없고 불안을 인식하고 융통성 있고 불안을 일으키는 그 원인에 집중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집중을 할 수 없는 선택적 부주의가 나타나고 이제는 이 근원이 아니라 그 옆에 그냥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
얘는 상실하게 되고 비현실적으로 느끼게 될 수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해 낼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으나 최적의 상태는 아니고 불가능하다 느끼고 얘는 문제조차 인식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가 없어요. 신체적인 특징들, 신체적인 증상이 너무너무 나타납니다. 완벽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공포를 경험하고 정신증까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례를 통해서 결정해내는 연습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불안장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장애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불안장애에는 이러한 장애들이 속해 있어요. 이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보건교사 연수교재입니다. 이 장애에 대한 장애로, 이 장애에 분류된 장애로 다음과 같은 사례의 장애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 진단명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연수교재입니다. 불안장애에 대해서 불안장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례를 보고 이 사례에 따른 진단명을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불안장애에 어떠한 장애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좀 더 얘에 접근하기가 쉬워지겠죠. 그 많은 장애들 중에서 이 장애 안에서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택지가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분류를 좀 해주셔야 돼요. 분류를 해주시면 문제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불안장애에는요,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항구증, 특정공포증, 사회불안장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번불암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장애에 대한 분류는 DSM-5 진단 기준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출제 빈도 높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요. 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특징이라던가 진단 기준이라던가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두시고 나머지들은 특징들을 좀 잡아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분리불안장애예요. 자, 분리되었을 때 불안을 느끼는데 그게 장애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큼의 문제다. 자, 애착 대상으로부터 분리를 정상적인 발달 과정과 비교했을 때 부적절한 정도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 이것을 분리불안장애예요. 간단하죠? 진단 기준 가볍게 봐주시면서 자, 공포, 불안, 회피 반응이 아동 청소년에서는 최소 4주 이상, 그리고 성인에게서는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두 번째, 선택적 함구증이에요. 함구증, 입을 다물어 버린다는 거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언제나 항상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학교에서처럼 말을 해야 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집에서는 말을 잘 하는데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 이것을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증상이 최소 1개월 이상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야 하는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일관되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세 번째, 특정공포증, 공포장애라고 하는데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데 특정한 것에서 공포를 느낄 거예요. 실제 위험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어요.
얘 괜찮아. 얘가 나에게 위협을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난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공포가 얼마나 심하냐면 공황 상태까지 이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공황이라고 하는 공부했어요. 정신증이 나타나면서 사망까지 갈 수도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공포 느껴서 공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날까봐 집을 떠나지도 못해요. 이런 특정 상황에 노출되게 되면 어지럼증, 피로감, 심기항진, 발한, 메스껍고 떨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얘는 2차적인 이득이 있어요. 자, 1차적인 이득, 2차적인 이득 이렇게 얘기할 때 1차적인 이득은 항상 그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2차적인 이득은 그것으로부터 내가 다른 부수적인 이득을 얻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의 공포를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2차적 이득을 획득하고자 한다. 공포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세워 자신이 원하는 무의식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것이 2차적인 특징입니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2차적인 이득이에요. 1차적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2차적 이득 부차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자, 방어 기전은 전치와 상징화를 사용하는 겁니다.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그것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옮겨가서 이것을 보면 불안, 공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상징화. 얘를 통해서 공포가 나타나는 거죠. 내 공포가 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단 기준 나옵니다.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극심한 공포나 불안이 유발되는 것. 즉각적인 공포나 불안을 유발하고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아주 극심한 공포나 불안을 지닌 채로 참아낼 수 있고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자, 약물요법 사용할 수 있고요. 환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공황 상태로까지 갈 수 있는 공포예요.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확인된 공포의 상황에 환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 때문에 외출하기를 강경하게 거부한다면 강요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동요법으로 체계적 둔감법, 홍수법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의미들을 좀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다른 질환에서도 물론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중재 방법들입니다. 자, 체계적 둔감법. 두렵거나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의 위계를 만든다. 상황의 위계를 만든다는 것은 그 불안이나 공포의 상황에 단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견딜 수 있을 정도겠죠. 견딜 수 있을 정도, 좀 무뎌지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강도의 상황을 유발시켜주고 괜찮아.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 그러면 단계를 올려보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높은 불안 반응을 유발시키는 위기 상황을 상상하거나 대면하게 함으로써 불안이나 공포 증상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 홍수법. 한 번에 빡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매우 강한 자극에 노출시키면 이제 이거 말고는 그 아래 단계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공포 반응이 소실될 때까지 지속하는 기법입니다. 사회공포증.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거나 바보스러워 보일 것 같은 사회 불안을 경험하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는 정신과적 질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바보처럼 보일까봐 내 자존감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바보스러워 보일까봐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는 것, 사회공포증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회적 상황에서 창피를 당하거나 난처해지는 것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
대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그리고 이성에서의 만남을 신청할 때 심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게 되죠. 근데 우울장애랑 성격장애랑은 달라요. 자, 우울장애는 사회적 회피, 사회적 기능이 저하돼서 사회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회피뿐만이 아니라, 자, 다시요. 사회공포증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걱정돼서 사회적 기능이 떨어진 거잖아요. 얘는 사회적 회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런 회피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우울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요. 성격장애. 일부 성격 문제는 사회화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사회화에 대한 요구 결핍입니다. 요구가 결핍돼서 그렇다. 두려움이고요. 얘는 요구 결핍이에요. 약물 치료할 수 있어요. SSRI. 특정 상황이나 행위에 관련된 사회공포증에는 벤조디아제핀. 정신치료로 인지행동요법이 근간이 되고 심리교육, 인지재구성 훈련, 상황 노출 연습 등으로 구성되어지는데, 자, 인지재구성 훈련.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믿음과 자동적 사고를 인지하고 불안한 감정과 자동적 사고 간의 연관성을 관찰해서 논리적 오류를 인식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히 공부를 할 거예요. 자, 5번째는 공황장애입니다. 자, 공황장애 기억하셔야죠. 자, 특별한 기질적인 원인이나 실제적으로 생활을 위협하는 자극이 없이 예기치 않은 발작입니다. 예기치 않은. 예상할 수 없는 공황 발작이 나타날 거예요. 청소년기 30대 중반에 가장 많고 삶을 위협하는 상황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자극 없이도 정서적, 신체적 반응을 경험합니다. 주 증상인 공황 발작은 가족원 중에서 발병 경험이 있고 유아기에 분리불안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나요. 왜 연예인들 공황장애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슈화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진단 기준입니다. 반복적입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하는 발작이 있어요. 극심한 공포, 고통,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수분 이내의 최고조에 이르고 그 시간 동안 다음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복적으로 예상치 못한 발작 증상이 극심한 공포, 극심한 고통과 함께 갑자기 발생해 수분 이내의 최고조 상황까지 갈 거예요. 심기양진, 가슴 두근거림, 심박동수 증가, 발한, 몸이 떨리거나 후들거림, 숨이 가쁘거나 답답한, 질식할 것 같은, 흉통과 가슴 불편함,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메스꺼움, 복부 불편감, 어지럽거나 불안정하거나 멍하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춥거나 화끈거리고 감각 이상, 비현실감, 이인증, 스스로 통제할 수 없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나타납니다. 이런 공포가 수분 이내의 최고조에 달한다. 적어도 1회 이상의 발작 이후 1개월 이상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추가적인 공황 발작이나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걱정이 있는 경우, 발작과 관련된 행동으로 현저하게 부적응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장애는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공황입니다. 치료, 인지행동적인 치료 접근, 심호흡과 이완법, 그리고 약물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간호중재. 첫 번째는 안전이에요. 안전과 안위를 증진시키자. 자, 공황 발작 동안 간호사의 주요 업무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겁니다. 환경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면 환자를 그 자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치료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불안관리. 간호사는 환자가 스트레스나 불안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완 기술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공황 발작을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예기되는 불안 발작에 대해 덜 걱정하게 되고 지나친 불안 수준이 감소될 수 있어요. 자, 6번째로 넘어갑니다. 광장공포증이에요.
광장이나 공공장소, 특히 급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도움 없이 혼자 있게 되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광장 공포증. 3분의 2가 공황장애를 동반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공황발작이 나타나는 거죠. 공황발작을 겪었던 장소에 대해서 광장 공포증이 발생해서 유사한 장소를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낯선 사람들과만 있게 되면 공경에 처했을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될까봐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돼요. 불안에 대한 반응으로 자율신경계통의 신체 변화, 감각, 불안은 더욱더 악화되게 되고 환자는 오로지 그 자리에서 탈출할 생각밖에 못하게 됩니다. 근데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즉시 받아 그 장소에 빠져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불안은 더욱더 악화되는 거죠. 자, 역시 1차적, 2차적 이득이 있습니다. 집을 떠나면 불안해질 것 같아 안전한 장소에 집에 머무름으로 인해서 불안이 완화되는 것,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1차적 이득. 2차적 이득. 이런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광장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일이나 시장 보기 등 가정 밖에서의 일상생활을 하지 않아도 가족들로부터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 이해할 수 있어, 너라면 괜찮아. 2차적 이득이에요. 치료 약물로 그리고 인지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요법 역시 들어갈 수 있고요. 자, 범불안장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출제빈도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범불안장애. 자, 기출 어떻게 나왔냐면요. 사례가 주어집니다. 자, 사례를 봤더니 범불안장애 같지? 그러면 너 DSM-5의 그 범불안장애의 진단 기준을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야. 범불안장애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DSM-5에 나타나는 그 진단 기준을 가지고 와서 한번 설명해 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진단 기준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진단 기준을 여기 적용시켜서 뽑아낼 수도 있으셔야 돼요. 찾아내야 된다고요. 진단 기준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성적이고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불안. 범. 일반적인 모든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성적이고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불안을 느끼는 장애로 6개월 이상 포인트 잡으셔야 됩니다. 6개월 포인트예요. 특징, 개인 생활 중에서 몇몇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걱정과 불안을 심각하게 지속하는 것. 부유불안이 있고 긴장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으니 당연히 수위근에서 긴장 상태가 있고 자율신경계의 긴장 증상이 있고 대상이 있든 없든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하니까 항상 지나치기 조심성이 많죠. 그러면 사회에 적응하는 게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진단 기준 볼게요. 직장이나 학업과 같은 수많은 일상 활동에 있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하는데 그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날보다 그런 날이 더 많습니다.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날이 훨씬 더 많다고요. 이런 걱정을 스스로 조절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불안과 걱정은 다음에 6가지 증상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증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안절부절 못하거나 낭떠러지의 끝에 서 있는 느낌,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하기 힘들거나 머릿속이 하얗고 과민성, 근육의 긴장, 그리고 수면의 교란, 잠들기 어렵거나 유지하기가 어렵거나 밤새 뒤척이면서 불만족스러운 수면 상태를 느끼는 것. 이러한 증상이 적어도 3가지 이상이 나타납니다. 자, 불안이나 걱정 혹은 신체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을 하는데 그게 지금 6개월 이상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증상을 나타냅니다. 당연히 힘들겠죠. 불안장애예요? 범불안장애예요?
자, 약물 치료로 할 겁니다. 벤조디아제핀, 부스피론 계열 약물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인지 행동 치료, 걱정과 관련된 인지적 요인들을 이해시키고 걱정이라는 내면적인 사고 과정을 지각하도록 도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완법을 사용해서 불안을 조절하도록 하고요.